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고 2021년 마지막 달의 시작인 12월 1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와 그 핵심 실세들을 향해서 이 상태로 가면 이재명에게 2% 차이로 패배한다. 2% 차이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그대들은 듣고 있느냐. 11월 5일 대통령 후보로 탄생한 이후 25일이 지난 지금까지 김종인 한 사람에게 발이 묶여가지고 선대위 구성도 제대로 완결도 못하고 이래 뒷뚱거리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이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뉴스를 점검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전날 밤에 페이스북에 나 이제 여기에서 그만한다. 나 이제 그만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글을 남겨놔 놓고 제가 방송하는 그 시간엔 잠적을 해버렸어요. 오늘 대통령 선거일 98일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까지도 이준석 대표는 잠적을 했고 윤석열 후보가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가서 만나보라 이랬더니 어제 가서 집인지 어디가 30분을 기다리는데 못 만나고 왔다. 잠적 사태가 계속되는 이런 순간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언짢아하고 이것들이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 이것들이 저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탄생한 직후에 바로 이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가 넘어야 할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그거를 유효하게 넘지 않으면 안 된다. 1. 김종인. 그를 아주 단절해버려라. 절연해라. 내쳐라. 그를 잊어버려라. 둘째로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대표니까 그러나 그의 입을 조심시켜야 된다. 그의 말과 행동에 이게 수시로 분출하고 그 젊은 혈기에 이런저런 말을 함부로 쏟아낼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준석의 입, 김종인은 내치고 이준석의 입을 조심하라. 이렇게 제가 충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한 달이 채 안 돼가지고 이것이 어떤 나쁜 현실로 김종인에게 매달려가지고 아직도 이 순간에 당사 6층에 한강 조망하기 좋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방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준석은 어제 그저께 당무를 거부했다. 거부한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자기에게 상의 없이 누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제가 인용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되어버렸다.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면 이 국민의힘당은 당헌 당규 규정에 의해서 모든 당무 일체의 권한이 대통령 후보가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절대적 책임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려고 합니다. 선거대책위를 백지화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그 재구성의 전제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과의 관계는 단절해라. 재구성에 김종인 다시 모신다거나 그 요소를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재구성을 해라. 재구성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성해놓은 선대위를 보면 제 경험상 비추어 보더라도 이게 뭘 하자고 하는 조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위원회, 무슨 단 이래가지고 여성 의원들 3명은 3인방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중심으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선대위 위원장도 아주 여러 명으로 영입을 계속하고 그게 98일 남긴 대통령 선거 기간에 그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뭘 도와주겠다 이러고 달려들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후보로서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전시장에 아주 비싼 물건을 이렇게 배열하듯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배열하는 것. 그 효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무 쓸모가 없게 지금 되어버렸다.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조직, 정책, 홍보, 선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여기는 아주 전문가를 기용해야 돼요, 전문가. 국회의원 가운데도 그 방면에 아주 전문가가 있으면 국회의원 가운데도 기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인 가운데 또는 현재 당에 근무하고 있는 이 당직자 가운데 그 전문가들 딱 배치해가지고 그들이 이 세 분야에 대한 이 책임을 전적으로 맡도록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감이 가고, 그리하여 윤석열 후보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도록 청년, 부녀 또는 노년 이렇게 각 계층별로 명망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 선반해서 배치하라. 이게 첫째입니다. 둘째로 국회의원은 다선 의원이건 초선 의원이건을 막론하고 전부 해당 지역구에 내려가서 활동하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후보 가까이에, 중앙당 가까이에 얼씬거리지 마라. 꼭 필요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쓰겠지만 그 외에는 전부 해당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현재 국회의원 다선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콧방귀 꿀 겁니다. 박찬종 씨 저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그 한 정당의 전국 선거대책위원장의 경험이 있고 대통령 선거도 직접 또는 가까이서 치러본 경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호영 의원은 오선 의원이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2번 윤석열이라는 띠를 누르고, 이제 곧 선거운동이 시작될 테니까 띠를 누르고 수성구를 누비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선전용 차량 한 대씩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등록된 그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걸어서도 다니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은 수성구를 누비고 다니는 겁니다. 수성구를 누비고 다니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그 선전용 차량에는 녹음 방송만 틀어가 빈 차가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주 무성하기 짝이 없어요. 그 차에 타서 직접 곳곳에서 서서 연설도 하고, 그리고 걸어서 시장 통에도 다니고, 그걸 선거운동 기간 매번 간 데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반복하다 보니까 뭐 10번, 20번 가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호영은 수성구에서 살아라. 하태경 해운대구에서 살아라. 여기에 이제 하나 좀 탄력 있게 운용하려고 그러면 주호영, 하태경 의원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은 해당 지역에 명망이 있으니까 해당 지역을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휩쓸고 다니고 난 다음에는 수도권 같은데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고 그냥 비국회의원 당원협의회 회장만 있는 지역에 거기에 갖다 낙하산으로 내리꽂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도봉구 갑에 주호영 의원,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없는 뭐 얼구나 병구에 하태경 의원 같은 이 가가지고 거기서 2번 윤석열이라는 뒤를 두르고 거기 다니는 겁니다. 당신은 선거구가 수성구고 당신은 선거구가 해운대구가, 예, 그렇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윤석열 표가 많이 나와야 친 김정은 정권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냥 손을 잡고 간절히 호소하는 전국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전국을 그렇게 하시면 중앙당에서 무슨 매일 홍보 뭐 정책 발표 안 해도 그것만 갖고도 윤석열 후보가 저는 너끈하게 당선될 수 있다 하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진영이고 이렇게 해본 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후보 가까이에 몰려들려고 그러고 중앙당 가까이 몰려들어가지고
뭔가 생색내기를 하고 뭔가 공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된 이에 대해서 사후 농공 행사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만 했지 해당 지역에 가서 땀을 쏟고 이게 내가 대통령에 입후보한 것처럼 그렇게 노력한 그런 사례를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일단 그렇게 지역을 지켜라 이게. 윤석열 후보 정당 경험이 없으니까 제 얘기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정당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박찬종이가 얘기하는 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심리가 어떻다 하는 걸 저도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이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도 뭐 국회의원 중심으로 저부터 했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 이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임기 말까지 여당 국회의원 그 당명이 무슨 뭐 한나라당인지 뭔지 새누리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속 국회의원이 100명이 훨씬 넘는데 임기 중간 거의 끝날 때까지도 여당 소속 국회의원 100명이 장관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장관 운동을 입각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이 배지만 갖고는 시부렁 찬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장관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아느냐 박찬종이 네가 신문에 났다니까 신문에. 요 장관 노리는 국회의원 누구누구라고 다 명단에 놨어요. 거기에는 뭐 다선 의원뿐 아니라 뭐 초선 의원 제가 아는 초선 의원도 그 명단에 다 올라갔고 그때 우연히 만났을 때 어떻게 장관 자리 어떻게 획득하는 거 잘 되어가나 이렇게 농담 삼아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의 심리입니다. 제가 다선 의원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박찬종 전 의원 이럽니다. 근데 제 동료나 같은 시기 국회의원 한 사람 중에 장관 한 사람은 같이 가더라도 장관님이라고 님자를 붙여줘요. 이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관좀 민비 사상인가 그럴까. 역대 정권 보면 말이죠.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때를 예를 듭시다. 임기 말 6개월, 4개월에 장관 된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6개월, 4개월 장관 된 이 중에 뭐 이게 선후배도 있고 한데 지금 평생을 무슨 장관 지낸 사람으로 소개됐어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속으로 빌어먹을 나도 장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 걸쳐더라면 전 의원이 아니고 박찬종 장관께서 오셨습니다. 이럴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좀 민망한 얘기지만은 제가 이걸 윤석열 후보에게 진솔하게 건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는 장관 자리 제안을 받고 여러 차례 거부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심성이 이렇다 이게. 지금 이 국회의원들에게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농공행상을 후보 주변이나 중앙당에 몰려다니면서 무슨 기자회견이라고 칭송하는 발언을 하고 그걸 갖고 고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해당 지역에 배치된 선전용 차량에 매일 몇 시간씩 타고 다녔느냐. 아니면 걸어서 몇 시간씩 다냐. 이걸 전부 고가해갖고 그러고 아이고 뭐 장관 자리 한 절반을 그 순서대로 입각시키겠다고 지금 미리 선언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현재 이 혼란 상황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고 이를 풀어야 할 책임도 그에게 결국 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일은 어제까지 일입니다. 오늘 내일부터 이 며칠간 12월 5일 날 선대위 공식 발족한다고 하는데 요 한 2, 3일 사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대위 재구성하고 국회의원들을 이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로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선대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믿고 기다렸는데도 제 기준에서 어긋날 때는 저도 중대 결심을 하겠습니다. 박찬종이가 뭐 중대 결심한다고 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중대 결심을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만만하게 그냥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